작년보다 지금 잘 외워지시냐. 마음이 지치면요, 이 공감 에너지가 떨어지면서 커뮤니케이션 쪽에 좀 불편이 생길 수도 있고요. 무기력은 동시에 옵니다. 그 시작이 어디든. 무기력의 정의 자체가 마음과 몸의 에너지가 동시에 떨어집니다. 무기력 디톡스라는 거는 멘탈 브레이킹을 잘 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멘탈 브레이킹. 일에 몰입하고 있다가 일이란 공간에서 쉼이란 공간으로 나를 이동시키는 기술이 멘탈 브레이킹. 물리적인 환경을 아예 벗어나라. 아닙니다. 마음에서. 마음에서. 그런 멘탈 브레이킹을 탁탁 해줘서 좀 틀어진 그 마인드셋을 다시, 그 일도래도 다시 미래를 보는 창이 이렇게 일도 포지티브하냐 네거티브하냐가 일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여도훈입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또 인사이트를 들어볼 수 있는 시간, 신과 대화 시간입니다. 요즘에 이 번아웃, 무기력증, 그거 더 나아가서 우울감까지 호소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저는 오늘 이 신과 대화의 주제를 보고서 저에게 하늘에서 선물을 준 그런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또 교수님 만나자마자 했더니 교수님께서 굉장히 부담감을 가지셨는데, 저도 그래요. 요즘에 아무것도 하기 싫고 이게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도 들고, 이게 번아웃인가? 아니면 요즘에 좀 힘든 일이 있어서 내 마음이 좀 생채기가 났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오늘 신과 대화 시간에서는요, 여러분들의 같이 또 겪고 있는 이 무기력증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강남센터 정신건강의학과 윤대현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이게 반겨주셔서 앵커님 너무 반갑고요. 네. 우리 3프로 네. 애독자 분들도 이렇게 뵙게 돼서 오늘 너무 반갑습니다. 아니, 여기 바로 앞에 저희가 지금 비치되어 있는 그 무기력 디톡스라는 책을 최근에 이제 출간을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이 책 제목 보는 순간 이거 나한테 필요한 책이다. 이제 인생에 뭔가 무기력에 빠진 경험들이 사실 많은 분들이 다 한 번, 많게는 두세 번 더 많으실 텐데, 제가 딱 지금 그 시기거든요. 필요한 시기에 교수님을 제가 만나게 됐습니다. 지금 무기력이 마치 팬데믹처럼 지구를 감싸고 있어서요. 무기력이요? 네. 그래서 저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전혀 아닙니다. 제가 이런 질문 많이 드립니다. 네. 의욕이 작년보다 넘치시나요? 이 질문은 요즘 안 드리고요. 하나만 하는 질문이라서 이제 무기력하면은 이제 의욕이 없는 것만 생각하시는데, 이제 무기력에서 파생되는 여러 현상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증상이란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무기력한 거는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다가 좀 핵심적인 부분이거든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무기력한 건데, 근데 어쨌든 지금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무기력이 마치 독소처럼 우리 몸에 퍼져 있어서 이게 어떻게 좀 디톡스할까 이런 건데요. 제가 앵커님한테 동시에 우리 독자님들한테 많이 드리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지금 잘 외워지시냐? 외워지냐? 네. 까먹는 게 많아요. 이게 생각이 많고 뇌의 용량이 부족해진 게 이게 나이 탓인가, 처음에는 그런 생각도 할 정도로 잘 안 외워져요. 심지어는 이제 나만 이런 거 아닌가. 여러 가지 그 건망증 증상으로 찾아오시는데 30대 직장인 분들도 진심으로, 특히 가족력이 있으면 기억력 저하의 내용도 다양합니다. 이렇게 마케팅, 세일즈 쪽 리더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누굴 만나도 자기가 대화를 잘 이끌었는데 어느 순간 무슨 말을 해야 될지가 기억이 안 나는, 이런 좀, 이게 마음이 지치면요, 이 공감 에너지가 떨어지면서 커뮤니케이션 쪽에 좀 불편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사람 만나기 싫어요. 그렇죠. 그건 아주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나려면 이게 주식 투자에 비교하는 게 적당할지 모르지만 시드머니가 좀
뭐 1억은 모으고 뭐 해라 이런 것처럼 기본 에너지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경청하고 뭐 어떤 생각일까 이렇게 좀 에너지를 투자해야 또 받으면서 내가 이제 위로도 받는데 그런 기본 에너지조차 없다고 느껴지면 우리 마음이 에너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아무도 안 만나야지 하는데 이 아이러니가 사람이 우리를 때로는 제일 힘들게 하고 에너지 소비를 하기도 하지만 이 또 사람만한 또 내가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대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악순환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힐링의 이제 역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좀 무기력이라는 게 이제 좀 더 여러 가지가 겹쳐 있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마음의 에너지가 떨어지는데 이제 신체 에너지가 떨어지는 거를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배가 고프다고 하죠. 물론 심지어 거기도 있지만, 네. 근데 이 식욕은 배가 고프면 고플수록 우리가 몸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면은 소위 먹고자 하는 드라이브, 그 욕구가 더 증가합니다. 우리가 점심 못 먹고 막 이러다 보면 잠깐 편의점 가서라도 사발면을 먹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생존에 있어서는 참 좋은데 우리 마음 쪽은 거꾸로 가는 게 많거든요. 약간 식욕과 다릅니다. 이 경험하셨겠지만 요즘 바쁘고 그래서 내가 평소에 하던 뭐 힐링 활동을 잘 못하고 있네. 내가 좀 책도 읽고 영화도 보고 운동도 하고 해야지 하다가 그 에너지 저하가 어느 수준을 넘어서면요. 네. 식욕과 다르게 마음은 다 하기가 싫어집니다. 그냥 아예 놔버리는 거죠. 다 귀찮아. 그러니까 이제 옛말로 이제 시체놀이. 그냥 침대에만 누워 네. 있고. 근데 이제 아무런 활동을 안 하면 그래서 이제 슬럼프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좀 긴 무기력이 저는 슬럼프다 얘기하는데요. 그것도 정상입니다. 한 3, 4년에 한 번 자연스러운 정도는. 거다. 예. 근데 이제 그 힐링의 역설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 3, 4개월로 끝나야 될 게 1년, 2년 가면 이거는 좀 내 삶에 내 미래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무기력은 좀 열심히 산 증거이긴 하지만 이 디톡스는 필요하다. 이 디톡스라고 하니까 이게 좀 그냥 에너지로 생각하면 이제 보충이란 말이 맞을 텐데 제가 농담으로 출판사에서 디톡스 말씀을 주셨을 때 보톡스로 갈까요? 주름 피는 것처럼 네, 뭔가 그렇게 더 확실하게 있으면 우울감을 좋은데. 펴주고 무기력을 펴주고. 뭐 아직 그런 건 없기 때문에 네. 이 약간 독소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네. 에너지가 떨어지는 게 있지만 네거티브한 이런 바이러스가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오늘 활기가 넘치게 예를 들어서 하루를 시작했는데 뭐 그냥 우리가 편히 쓰는 말로 누구한테 깨졌다. 예전에 열심히 했는데 그만한 평가를 못 받는다. 네. 뭐 등등 외부적 스트레스가 이 일종의 네거티브한 바이러스일 수 있죠. 그러면 뭐 그 말 들었다고 갑자기 있던 내 에너지가 날아갈 건 아닌데 순간 다 무기력해지죠. 머리가 멈추죠. 네. 근데 머리만 멈추는 게 아니라 무기력은 동시에 옵니다. 그 시작이 어디든. 네. 무기력의 정의 자체가 마음과 몸의 에너지가 동시에 떨어집니다. 제가 이런 질문 종종 드려요. 마음은 지쳤는데 몸은 활기찬 적이 있느냐. 저는 일부러 마음 지쳤을 때 몸을 네. 막 움직여서 활기차지려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웃어야 웃음이 네. 뭐 좋은 일이 생기고 웃음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냥 저는 억지로 막 이 디프레스된 마음을 그러니까 올리려고 노력을 앵커님 하긴 오늘 해요. 제가 말씀드릴 네. 그게 액티브 힐링이라는 부분인데요. 그 방법론을 이제 자연스럽게 체득하신 거죠. 다행이네요. 네. 그나마. 예. 왜냐하면 마음이 지치면 몸도 지치는데 그걸 마음을 어떻게 하겠다고 마음아 하는 그런 마인드 컨트롤보다는 몸을 통해서 디톡스하는 게 낫거든요. 네. 저는 사실 책을 좀 읽어서 네. 이 마음의 정화를 한번 해볼까 했었거든요. 네. 근데 글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네. 글도 네. 이해력, 문해력 다 딸리고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떨어지고 그러면 네. 뭐 내가 평소에 책을 좋아했던 사람도 그렇게 책을 좋아하진 않았어요. 읽고 싶지 않아지죠. 그래서 사실은 무기력이 에너지가 떨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그 인지적 무기력이 더 문제입니다. 이게 네거티브가 들어오다 보면 이게
포지티브한 내 마인드셋이 좀 어렵고 힘들어도 좀 긍정적으로 미래가 보여야 되는데 이게 조금씩 일도 부정적으로 바뀌거든요. 저한테 무기력 디톡스를 왜 해야 되냐 질문하신다면 저는 네. 좀 엉뚱한 표현이지만 내 사주팔자 관리를 위해서 한다 이런. 사주팔자요? 예. 사주팔자는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요? 내가 하기에 따라 저는 변한다. 나의 네네. 인생을 위해서 네네. 무기력 디톡스를 해야 큰 한다. 사주에 예. 혹은 있겠지만 네. 이 보통 뭐 감정이나 에너지, 뭐 행복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건 후순이고요. 무기력의 제일 문제는 그런 네거티브한 게 내 안에 들어오면은 이게 미래를 보는 창이 이렇게 1도 포지티브하냐 네거티브하냐가 미래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1도라도 긍정적이면 결정, 관계, 행동, 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돌파. 다 이 용어 자체도 좀 짜증 나실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게 좋아지기 때문에 단일도라도. 네, 단일도죠. 그 1도 싸움입니다. 그 내 미래에 긍정적인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데 그게 이전에는 오늘 긍정적인 좀 마음을 갖자 하면 좀 됐는데 무기력의 시대다 보니 그런 마인드 컨트롤로는 좀 한계가 힘들죠. 있어서 그것도 중요한데 좀 다른 걸 섞자라는 거고요. 그리고 요즘은 능동적 무기력이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지금 능동적이요? 네, 우리가 변화에 능한 종족이긴 한데 너무 변화를 많이 해서인지 변화에 저항하는 것도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사실 비즈니스 심리 용어입니다. 이게 변화의 시기에 이게 굉장히 훌륭했던 회사인데 뭐 M&A나 아니면 회사가 사라져서 그 이름이 없어진 그런 기업들이 많죠. 그 조직이란 건 결국 개인이고 그래서 변화의 요구가 셀 때 우리 마음이 방어 차원에서 난 변화가 싫어하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네네. 요즘처럼. 그래서 그게 뭐 적당한 건 좋은데 근데 이게 이제 커지면 이게 능동적 무기력이 되면서 개인 더 커서는 조직의 네. 어떤 지속 생존 뭐 이런 부분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이 우리의 몸에 중요한 뭐 예를 들어서 혈액에 있는 칼륨, 나트륨 이런 것도 중요한데 과하면 독이 되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이제 감정이죠. 이제 불안은 즐거움보다 훨씬 중요한 감정입니다. 왜냐하면 생존해야 즐거울 수 있기 때문에. 불안이 네. 즐거움보다 더 네네. 중요하다고요? 불안은 위기 관리를 담당하는 감정이거든요. 그래서 강력한데 저는 낙천적이라는 용어와 긍정적이라는 용어를 좀 분리해서 사용합니다. 낙천적인 거는 걱정할 게 있는데도 걱정을 안 하는 거. 그럴 수 있는 약이 있으면 저는 뭐 배갈증 먹고 싶긴 합니다. 근데 그분은 계속 낙천적인데 본인과 주변에 계속 불편한 일들이 생겨요. 맞아. 왜냐하면 위기 관리가 안 되니까 투자 사기도 그 꼭 어리석은 분이 아니라 과도한 낙천주의의 네. 결과인 경우도 네네. 있거든요. 주변 사람 피곤해요. 네, 맞습니다. 근데 긍정이라는 거는 걱정할 건 걱정하지만 네. 그 안에서도 미래를 보는 좀 긍정적인 그 좋은 시각으로. 예, 저는 웃상이어서 계속 웃고 있거든요. 이게 약간 그래서 걱정으로 너가 무슨 무기력이 있느냐. 항상 즐거워 보인다. 걱정 없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듣는데요. 네. 예, 저는 그 95% 우울증이거든요. 근데 아니 제 직업엔 좋은 거 네. 같습니다. 사실은 이 책은 뭐 난 안 무기력하니까 해보세요가 아니라 네네. 뭐 여러, 알고 계시니까 쓸 수 있는 여러 거잖아요. 이론도 있고 뭐 상담이나 강연이나 뭐 또 컬럼 연재를 미디어를 통해서 만난 여러 가지 그리고 일단 저부터 무기력에 있어서 제가 도움받은 내용들을 이제 좀 그 경험을 요즘에 좀 트렌드의 이론들과 이제 섞어서 이야기한 건데 이제 좀 과불안 상태거든요. 그런 얘기가 나온 지 한참 됐죠. 현대사회 불안 사회다. 그러다 보니 그래서 불안 자체가 이제 문제는 아닌데 그런 과불안이 이제 이게 좀 용어 자체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과불안이 잡념입니다. 잡념 제가 네. 과불안인 것 같아요.
생각이 너무 많고 네. 그 이 어떤 한 사안에 대해서 너무나 다양한 경우의 수를 생각하고 우리의 걱정의 뭐 90% 이상은 벌어지지 않을 일이라고 하는데 네, 저는 네.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건 아니고요. 그래요? 말씀드렸지만 해야죠. 해야 해야 되는데 과한 게 문제. 광. 이게 문제인데 아니 근데 이제 그게 우리 생체 시스템이라는 게 그리고 자연도 그렇지만 뭐 밀물썰물이 있듯이 네. 이 균형이라는 거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좀 예스러운 말로 중용이라는 게 중용. 네네 밸런싱이 중요합니다. 딱 적정 불안으로 세팅하겠어 불가능하거든요. 대체로 약간 과불안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걸 넘어서면 좀 낮춰져서 네. 그 진폭을 적게 하는 게 이제 적절한 불안에 대한 목표이지 뭐 불안하지 않겠다는 네. 거나 실제로 불안하지 않고 편히 살고 싶다. 이런 제가 사연 그런 방법이 없느냐 이런 고민 많이 듣는데요. 그런 계획을 세우는 사람도 있잖아요. 나는 경제적으로 불안한 게 너무 싫어서 네네. 얼마를 무조건 벌고 그 돈 딱 가지고 나는 아무런 불안 없이 편하게 살고 싶다 하는 목표를 세우는 사람들이 요새 되게 많잖아요. 네네. 특히 파이어족 분들도 그렇고. 네네. 근데 이제 파이어란 단어도 조금은 좀 옛날보다 덜 나오지 않나요? 요새는 그렇죠. 자, 왜냐하면 당연히 이제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그게 내 마음에 좀 불안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겠죠. 없는 것보다 네네. 당연히. 근데 이 불안이라는 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이게 수많은 위험 요소가 있고 일단 통제할 수 없는 게 많거든요. 그렇죠.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에이징 같은 겁니다. 나이 드는 돈이 내가 아무리 많아도 뭐 내가 신생아도 어제보다 오늘 좀 나이 드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불안이라는 건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 생존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시그널이기 때문에 좀 서글프지만 뭐 좀 약간 그냥 우스개 비슷한 극단적인 표현으로 편히 사는 건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저는 드립니다. 그런 목표를 삼는 순간 인생이 계속 피곤하다. 더 힘들다 오히려. 그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나의 여정이 분명히 열심히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여정이 굉장히 즐거울 수는 있지만 그게 이루어질지 여부 그리고 이루어진다라고 안 이루어져요. 아니 우리가 이런 생각하잖아요. 열심히 살고 노력하면 마음이 스테이블해지고 덜 불안할 거다는 그 본인 스스로에게도 질문해 보시고요. 잘 살고 계신 선배님들한테 질문해 보십시오. 이게 좀 팩트 체크를 하면 슬프지만 불안은 증가합니다. 네. 신입사원보다 리더님들이 더 불안할 수밖에 없고요. 그쵸. 이 지혜랑 불안은 별개의 문제일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최소 지혜의 반은 불안을 기반으로 합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뭔가를 그렇죠. 경험이 갈구하고. 쌓이니까 딱 봤을 때 뭐 gut feeling이라고 그러죠. 직관. 그것도 불안을 기반으로 하거든요. 네, 경험과 감정을 이렇게 연동시키는 거죠. 저 사람은 왠지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같이 일을 하면 이번에 힘들 것 같아. 이번 프로젝트는 좋아하는 보이는데 고생할 것 같아. 이런 게 다 지혜인데 그쵸. 그게 이제 사실은 이제 불안이란 감정과 연동되기 때문에 저희 어머님이 사실은 경제적으로는 제가 가장이 된 지 한참 되었지만 엄청나게 저를 잠깐만 제가 전화를 약속 시간보다 늦게 하면 거의 실종 신고를 하시려는 거는 저희 부모님 어머님이 약해져서가 아니라 너무너무 지혜로워지시고 너무나 무기력해지셨기 때문에 제가 전에는 좀 삐딱하게 교회 권사님이셔서 권사님이 왜 이렇게 걱정이 많으시냐 이렇게 제가 못된 말도 했는데 그게 결국은 애정이고 연륜이고 그럼 지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안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무기력도 커지는 건데 그럼 중요한 거는 그 무기력을 촉발해내는 불안을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되어 있는 건가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불안을 컨트롤하는 거에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불안을 줄이느냐, 불안과 거리를 두느냐. 보통 다 줄이려고들 많이 노력하죠. 근데 이제 그 줄이려면
이제 불안, 공포, 두려움 이름만 다르지 다 그 파생 상품들입니다. 네. 같은 아이들입니다. 네. 그건, 네. 사실 분노까지도. 네. 그래서 이게 줄이려면 내가 에너지가 충분하고 그런 네거티브한 감정이 적당해야 1대1로 붙어서 네. 그게 마인드 컨트롤이죠. 해야 되는데 이 무기력의 시대에는 네거티브는 너무 강한데 나는 에너지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1대1로 붙으면 무서워. 예, 저희가 흔히 저희 쪽에서 쓰는 말로 집어삼켜 먹혀진다. 지는 그 감정에. 거죠. 네. 이제 그래서 스스로가. 지금은 거리두기가 무기력과 거리두기, 네, 뭐 불안과 거리두기. 거리두기, 네. 네거티브한 감정과. 네. 네. 우리를 어떻게 두죠? 네, 그래서 그걸 어떻게 두느냐. 그냥 잊어버리나요? 그냥 생각 안 해요? 어떻게 하죠? 제가 만든 신조어지만 방금 좀 마음 공학적으로 마음 공학, 예, 공대생 네. 느낌으로 약간. 이게 예. 좀 쉼에 대한 스트레스화된 단어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전 표현을 쓰면 제가 뭘 하고 있느냐? 힐링 방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앵커님이랑. 약간. 예. 네네. 큰 카테고리로 네네, 보면. 힐링. 예, 근데 전 작년부터 제 회화 사전에서 힐링이라는 단어를 삭제했습니다. 그 좋은 단어 아니에요, 힐링? 근데 제가 실제로 제 컬럼에도 썼는데 네. 많은 분들이 여전히 좋아하는 분들도 있지만 힐링이란 말이 일하란 말로 들린다. 힐링도 일처럼 느껴진다. 네. 내지는 열심히 힐링하고 열심히 일하라는 얘기를 많이 힐링하고 듣다마니, 다시 와서 일해. 예, 그래서 제가 좀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네. 약발이 떨어졌다. 힐링이란 용어가. 그래서 네. 좀 이럴 때는 이런 걸 이제 메타포 소통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좀 비유, 은유 를 사용하는 게 더 좀 효과적일 수 있다 네. 해서 저는 브레이크란 단어로 바꿨습니다. 브레이크, 뭔가를 제동을 건다라는 네. 건데 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무기력 디톡스라는 거는 멘탈 브레이킹을 잘 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멘탈 브레이킹. 네, 이게 어떻게 막연한 게 아니라 네. 이 책을 좀 뭐 이렇게도 바꿀 수 있었겠죠. 더 이제 부드럽 네. 걸로 무기력 시대에 내 마음 안아주기. 네. 로 쓸 수도 네네. 있었겠지만 다소 의공학적이면서 직관적으로. 디톡스라고 한 게 이게 뭐 이렇게 위로해주자 뭐 이래서 이게 잘 되는 게 아닌 약간 좀 진짜 냉철하게 기술적인 측면이 있고 이 연습도 필요하고 네. 적용도 필요하고 개인화도 필요합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브레이크가 뭐 실제로 이제 세운다는 뜻도 있지만 쉼이란 뜻도 있죠. 네. 그래서 그럼 멘탈 브레이킹이 뭐냐? 저는 이제 그 두 개의 공간이 있다 이렇게 좀 상상하고 있습니다. 여기 쉼과 일이 네, 두 개의 네, 공간인 네. 건가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 이제 일에 몰입을 하죠. 그렇죠. 네. 그럼 멘탈 브레이킹은 뭐냐? 그거는 이미 앵커님이 앞에서 말씀 주셨는데 네. 어떤 활동이죠. 네. 네, 브레이킹 활동일 수도 있고 뭐 이전 말로 힐링 활동일 수도 있죠. 커피 한 잔일 수도 있고 뭐 러닝일 수도 있고 뭐 영화 보기일 수도 있고 뭐 한 뭐 1000개 만 개 뭐 수많은 자신만의. 리스트가 있을 겁니다. 그중에 또 내가 즐기는 게 네. 여러 개 있을 거고요. 뭐 제일 좋기는 여기 자동차처럼 브레이킹 버튼이 있으면 누르면 좋겠는데 없는 관계로 네, 뭔가 그런 액션을 통한 브레이킹을 해야 되는데 그럼 그 브레이킹이라는 게 뭐냐? 일에 몰입하고 있다가 네. 일이란 공간에서 쉼이란 공간으로 나를 이동시키는 기술이 멘탈 브레이킹입니다. 물리적인 환경을 아예 벗어나라. 아닙니다. 마음에서. 마음에서. 네.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일까 싶으실 텐데요. 그 실제로 좀 뇌라는 시스템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무기력이라고 하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실제로 프레임도 돌아가고 뭐 능동적 무기력도 있고 불안도 과하면 이게 영향을 주는 좀 이런 측면 단순히 에너지가 떨어지는 거와 좀 다르다라는 측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쉰다는 거를 스위치 오프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아예 네. 완전히. 일을 안 하면 그냥 누워 있으면
그래서 쉬워지면 좋을 텐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좀 그게 머리 아픈 건데요. 이 컴퓨터에 좀 비교하면 우리 뇌를 하드웨어 컴퓨터에 비교할 수 있고요. 마음, 생각과 감정으로 구성된 마음을 뭐 마인드웨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컴퓨터의 소프트웨어에 비교할 수 있는데 뭐 이 방에 있는 컴퓨터들도 오늘 쉼을 갖겠죠. 네, 스위치 오프를 네. 해주면 되는데 우리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쉼은 되게 능동적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뭘 합니다. 피곤스럽게. 쉬면서도 뭘 한다. 네, 네. 예, 쉬면 그냥 쉬면 되는데. 그러니까 일할 땐 그래서 스위치 오프보다는 모드 체인지가 더 맞는 표현인 것 맞는 같아요. 표현인 네. 거죠. 일하는 모드에서 쉼이란 모드로 이게 잘 이동이 되는 전환이 되는 게 중요한데요. 실제로 그래서 이게 10년 전부터 좀 이런 실제로 뇌의 어떤 모드 회로에 대한 연구들이 나왔다가 최근 2, 3년 사이에 이쪽 좀 연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뇌 구조인데. 네, 보시면은 그 FP 프론탈 퍼리에탈 네트워크, 네. FP 네트워크이라는 게 이제 사실은 이제 일할 때 켜지는 전두엽이랑 두정엽. 네. 예, 전두엽이 뭐 우리가 이렇게 판단도 하고 실행도 하고, 두정엽이 뭐 기억도 활용하고 말도 하고 뭐 그런 부분이죠. 네. 그러니까 일할 때는 우리가 이런 상태이죠. 내가 주인공의 포지션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세계와 연결되죠. 저는 우리 앵커님 그리고 카메라 또 카메라 뒤에 지금 애독자님들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네. 지금 오늘 이 방송을 위한 메모리를 이 컴퓨터로 치면 램이라고 하죠. 이제 일하는 기억, 이제 영어는 이제 워킹 메모리라는데 이렇게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제 걔만 띄워놓고 이렇게 지금 일을 하는 중인 거죠. 그러면 이제 저쪽이 이제 활성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 모드인데 전에는 그래서 그 일하는 모드를 태스크 포지티브다, 뭐 수행을 하는 모드다 그러고 그 밑에가 이제 좀 뇌 안쪽에 좀 더 원초적인 데를 한 10년 전에는 태스크 네거티브하다는 말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안 할 때 켜지니까. 그러니까 약간 스위치 오프 같은데 요즘 그 용어를 안 씁니다. 그냥 기본 모드, 디폴트 모드다라고 쓰는 게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수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구를 하면요, 그 일하는 모드에서 쉬는 모드로 전환이 됐을 때 에너지는 한 20% 정도밖에 안 떨어집니다. 어쨌든 재보충을 하는 거죠. 그 나머지 4개는 어떤 일을 하냐면 그때는 주인공에서 약간 관객의 위치로 포지션이 바뀝니다. 그래서 뭐 메타인지나 메타뷰 내지는 마인드풀리스 마음 챙김이 다 좀 나를 객관적으로 한 발 물러서서 보는 그 정의는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좀 비슷한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 그럴 때 실제로 이제 그런 모두가 켜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관객에서 내 일할 때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한번 훅 훑어보는 거라는데 크게 4가지 역할을 하는 걸로 얘기됩니다. 하나는 내가 오늘 느낀 여러 가지 감정과 생각들을 이건 자동입니다. 쭉 느끼면서 좀 어루만질 건 어루만지고 좀 때로는 증폭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걸 해주고요. 2번째는 이 관계 소통을 잘하려면 이제 디폴트 모드라는 건 이제 내면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내면 소통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내면 소통이 잘 돼야 됩니다. 2번째로 하는 일이 뭐 관계인지 사회인지 뭐 이런 용어를 쓰는데요. 오늘 만남에 대해서도 쭉 리뷰를 합니다. 이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내가 열받을 일은 없었는데 뭐 이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이네. 멀리하자. 이 사람은 괜찮은 것 같아. 좀
내가 좀 더 가까이 할까 이런 게 이제 자동으로 쫙 일어나는 거죠. 세 번째가 이제 아까 건망증 말씀드렸지만 오늘 내가 경험한 것 중에 꼭 기억할 거에 대해서 더 기억을 강화하는 것도 쉴 때 합니다. 일 많이 합니다. 네, 쉴 때. 쉬는 게 쉬는 게 네, 아닌데요. 그다음에 네 번째가 요즘 그 노벨 문학상 한강 작가님 때문에 이제 다시 소설 에 대한 관심 뭐 이런 데요. 우리가 내가 소설을 쓰지 않아도 쉴 때마다 우리가 소설을 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작가적 기능. 본인 인생에 대한 다양한 사안에 대한 작가님들은 그걸 이제 진짜 끌어내서 언어화하는 거죠. 저는 지난주 좀 저의 그 어떤 쉼에 이제 미니 브레이크를 즐기자 제가 이런 말씀 드릴 건데 주말 브레이크로 그 전에 한번 읽었던 채식주의자를 한번 쭉 읽었습니다. 역시나 우울한 진정 우울한 소설이지만 이게 또 우리 마음 반전이 있거든요. 이게 이렇게 우울하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 무기력 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의 거지만 또 그 안에서 느껴지는 어떤 역설적인 어떤 삶에 대한 어떤 뭐 긍정, 희망이 근데 느껴질 수도 있죠. 그런 반전이 우리 안엔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걸 보면서 이제 잘 쉴 수 있다면. 근데 이제 내가 소설가가 아니어도 네 번째가 사실은 무기력 디톡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스토리텔링, 서사적 기능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일을 하면서 뭐 깨질 수도 있고요.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내 마음 같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게 내가 나에 대한 어떤 미래를 보는 창이 이렇게 틀어지거든요. 부정적으로. 그거를 다시 수리해주는 정상화. 이런 일이 있었지만 이것도 관점에 따라서 그리고 전화위복이 될 거야. 뭐 이런 식의 그 재조정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제대로 안 되면 계속 1도씩 틀어지다 보면 사실은 실제 에너지가 떨어지는 것보다도 그런 마인드셋이 네거티브해지는 걸로 일어나는 그 무기력이 사실은 더 긴 슬럼프를 가져올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멘탈 브레이킹을 탁탁 해줘서 좀 틀어진 그 마인드셋을 다시 돌려 세우는 그 1도래도 다시 원래도로 돌리는 쉼이라는 게 이제 되게 수동적인 게 아닌 굉장히 능동적인 과정인데요. 근데 이제 요즘 무기력한 데다가 워낙 그 기본적으로 불안이라는 변화가 많을 때는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도한 불안이 이제 잡념이거든요. 그래서 표 보시면 요거죠. 이 적당히 그래 좀 쉬어야지 이 일 안 해야지 요 정도만 하면 쉼까지 못 가고요. 잡념이란 블랙홀에 휩싸여 들어간다는 게 이제 얘기죠. 이 잡념은 과도한 불안, 그걸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이제 뭐 반추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쉼을 할 때 잡념으로 빠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확실히 브레이킹을 걸어줘서 쉼까지 가야 되는데 그럼 이렇게 잘못하면 오늘 쉰 거 같은데 쉰 게 아닌 거죠. 이러기가 쉽습니다. 잘못하면 일하고 잡념에 빠지고 일하고 일보다요 잡념이 에너지 소모가 더 많습니다. 머리 더 아플 것 같은데. 그럼 굉장히 쉬었는데 무기력한. 그래서 뭐 이런 질문 받죠. 뭐 직장을 그만두고 세계 여행을 떠난다. 뭐 쉬면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게 어떨까요? 라는 질문. 오늘은 제가 그 개원 기념일이어서 사실은 쉬는 날이어서 진료가 없었는데 진료 보는 날이면 거의 한 분은 오십니다.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요?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 아니 사표를 써갖고 오시는 분도 있는데 이게 또 무기력의 한 현상이 멘탈 디스턴스라는 게 있습니다. 멘탈 디스턴스. 그게 뭐냐면 무기력해지면 마인드셋이 부정적으로 바뀌면서
현재 히어앤나우가 너무 싫어집니다. 지금 상황에서 도망치고 싶어지죠. 멀리 가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저기가 좋아서 뭐 이직이든 변화를 갖는다. 오케이. 근데 여기가 싫어서 간다. 이건 100% 제가 좀 후회합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후회가 됩니다. 쉼도 오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더 불안이 증가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전 말리죠. 일단은 쉼부터 갖자. 직장을 다니면서 잠깐 휴직을 하더라도 퇴직은 아니다. 옮길 때 옮기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좀 잘 멘탈 브레이킹을 걸어서 좀 쉼까지 잘 가는 게 이 무기력 디톡스의 좀 기본적인 마음공학적인 거죠. 이제 어떻게 이제 쉼으로 가느냐 네. 부분이 있긴 한데요. 그게 네.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앞서서 저희가 일에서 쉼으로 갈 때 잡념에 빠지면 더 힘들다라고 하는데 보통의 사람들이 다 그냥 정말 온전하게 막 명상하면서 쉬는 그 방법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어떻게 해야지 딱 떼서 나를 정말 쉼으로 이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이 있어요? 네, 이게 좀 제가 아까 연습이라는 표현을 드렸는데 네. 다르게 표현하면 R&D, R&D를 해야 연구 돼요. 개발이 필요합니다. 스스로에 대해서. 네, 피곤합니다. 이게 우리가 일의 적성은 우리가 다 달라. 네. 근데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이게 좀 적성이 잘 맞아서 괜찮은데 함부로 남한테 너도 이 일 하자 권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우리가 일의 적성 다 달라란 상식을 갖고 있어서인데 쉼에 대해서 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걸 해서 쉬었더니 쟤도 이거 도움 될 거야. 권하는데 제 생각에는 제 경험에는 쉼의 개취, 개인 취향이요. 일보다 훨씬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연구 개발이 필요한데 이러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피검사를 해서 네. 유전자 분석을 해서 당신은 어떤 쉼이 맞는 사람입니다. 만 개의 리스트 중 너는 뭐 명상도 한 3분 30초 걷기도 무슨 강변에서 네. 이렇게 할 때 제일 브레이킹이 잘 되게 특히 이번 시즌에는 네, 설계되어 있어 쫙 제시해주면 좋은데 네. 아직 없걸랑이요? 뭐 언젠간 될지 모르지만 그럼 본인이 그냥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무식한 연구 방법론을 적용해야 됩니다. 시행착오. 다양하게 해보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네. 그리고 시행착오 하는 것 자체를 또 우리 마음이 좋아해요. 저는 뭐 제가 좋은 이야기를 해서 진료 때 도움되는 말씀을 드려서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그 오시는 길에 택시든 지하철이든 자차든 그때 3분의 1은 좋아지시지 않나. 내가 어떤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네. 아니 우리 그런 거거든요. 뭐 인간관계 비슷합니다. 마음도 하나의 인격체로 보면 나한테 관심을 가지고 시간을 내주면 그 자체로 고마움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네. 뭐 선물을 했는데 마음에 드는 선물을 해주면 좋지만 뭐 혹시 아니더라도 이걸 고르고 사고 하는 그런 네. 시간. 네. 뭐 바꾸면 되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그 노력 자체도 피곤하게 느껴지실 수는 있지만 그 노력 자체도 사실은 브레이킹이 걸리는 활동이죠. 그래서 가수로 치면 무기력 디톡스를 잘하는 멘탈 브레이킹을 잘하는 옛날 말로 힐링 부자가 누구시냐면 가수로 치면 셋 리스트가 많은 분들입니다. 네, 우리가 콘서트 가면 오늘의 셋 리스트 뭐야? 그래서 뭐 떼창할 거 이렇게 미리 연습하고 그런데 가수분들 중에는 필 받으면 새벽까지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하고 싶어도 이게 셋 리스트가 없으면 충분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죠. 이게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제가 이 교육적 어떤 이 정부적 좀 리더인 분과 그 작년에 이제 뭐 힐링 콘서트 같은 걸 같이 했는데요.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이제 미니 브레이크 교수님께는 된다. 뭐 이렇게 했더니 그분께서는 제가 이분이 좀 찐이다. 제가 한 사례를 말씀드린 거다 생각한 게 그렇다면 나는 밀크티다.
하시는데 그냥 밀크티라고 안 하시고 네. 뭐 스벅부터 뭐 다양한 어디까지 브랜드의 밀크티를 다 먹었는데 자기는 이 브랜드 밀크티를 선호하는 게 있으시군요. 할 때 더 행복감이 브레이킹이 쉼이. 느껴진다. 뭐 이 정도로 디테일하다는 네네. 거죠. 커피도 향에도 브레이킹이 잘 걸리는 분이 있고요. 맛에도 잘 걸리는 분이 있습니다. 이게 저도 몰랐는데 제가 잘못된 뉴스를 2년 전인가 겨울에 보았습니다. 뉴스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네. 보지 말아야 될 뉴스를 제가 잘못 봤다는 뭐죠? 건데 요즘 젊은이들은 한겨울에도 알을 알을 즐긴다. 마신다. 라는 그래서 걸 듣고, 드시는 거예요, 네, 교수님? 그래서 좀 후배들한테 멋있게 보이려고 캡도 안 씌우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들고 출근을 하다가 동상 입고 쓰러지는 줄 알았는데 계속 마시다 보니 저는 그런 차가운 향에 그래서 실제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네네. 전쟁 트라우마를 일으키는 걸 중에 대표적인 게 그러니까 전쟁 트라우마를 일으키는 건 아니죠. 그 트라우마를 재생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기름 냄새입니다. 전쟁 상황에서는 그 냄새가 많을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제 끝났는데 전쟁은 주유소에 갔는데 과거에 그 트라우마 기억이 재생될 때 진한 원두향을 맡으면 브레이킹이 걸리면서 행복했던 현재로 돌아오는 뭐 행복까지는 안 걸겠지만 최소한 그쪽으로는 근데 뭐 아닌 분도 있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이미 용어를 써버렸는데요. 이 미니 브레이크가 무기력 디톡스에 좀 중요한 어떤 미니 브레이크 키워드입니다. 우리가 브레이크 하면 좀 긴 거, 롱 브레이크. 어디 주말에 여행을 쑥 뭐 갔다 오거나 퇴직하고 1년 쉬겠어. 내지는 정년까지 열심히 산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내가 좋아하는 운동 좋은 데 가서 하면서 살 거예요. 뭐 이런 너무나 먼 이야기들 하시는데 좋습니다. 그것도 있어야죠. 하지만 그러기에는 우리 마음은 매일매일 우리가 좀 디톡스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되게 허약해 보일 것 같은 미니 브레이크가 그건 뭐 커피 한 잔일 수도 있고 뭐 미니 산책일 수도 있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뭐 아주 간단한 겁니다. 뭐 딱 정의가 그렇게 내려져 있는 건 아닌데요. 2-3시간에 5분 10분 정도 이렇게 미니 브레이크를 갖는 것이 상당히 강력한 디톡스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요즘 많이 쌓여 있죠. 그러니까 점심시간 같은 게 아주 그런 밥을 먹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무기력 디톡스, 브레이킹을 하기에 또 아주 중요한 시간이기도 하죠.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이제 제가 막 여쭤보면서 무기력 디톡스를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거창하게 뭔가 방법이 있을 것 같고 개인화돼 있다고 하니까 나는 그런 방법을 모르는데 내가 좀 이 쉼에서 일에서 쉼으로 이렇게 완전하게 잡념을 하지 않고 끊어내는 그 방법 잘 모르겠는데 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짧게 5분 10분 내가 어딘가에 일이 아닌 곳에 몰두하면서 잡념을 안 할 수 있는 그 행위를 생각해보고 발견해내면 되는 거네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꾸준히 해주면 되는데 꾸준히 할 수 있는 것으로. 근데 이제 미니 브레이크도 이제 귀찮은 상황이기 때문에 쉬는 것도 귀찮아요. 그래서 이제 액티브 힐링이 필요한데요. 액티브 힐링. 그래서 제가 무기력 디톡스를 지금 좀 3단계로 제가 이렇게 같이 얘기한 거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1, 2, 3로. 자, 무기력 디톡스의 일단 1번은 이미 다 나온 얘기입니다. 무기력은 증상이나 내가 루저가 아니라 열심히 산 증거야. 이거를 마음 공학적으로 얘기하면 무기력 디톡스의 타겟은 1차 스트레스가 아니라 2차 스트레스다인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나도 모르게 셀프 가스라이팅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죠. 나 힘들어. 어떻게 계속 이렇게 사는 거야? 계속 우물파죠. 내 선택이 이게 맞아? 이런 게 나도 모르게 쌓이고 네거티브를 내가 줘서
내 마인드셋을 이렇게 방향을 틀어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1차 스트레스랑 2차 스트레스로 증폭이 되려고 할 때 막는 이 가스라이팅을 막는 그 안티 가스라이팅. 프레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안 좋은 프레임으로 날 씌우는 네. 거니까요. 그래서 뭐 제가 손흥민 선수한테는 죄송한데 그 자꾸 얘기 드려서 개인적으로도 모르는데 제가 한 1년째 쓰고 있는 게 뭐 이렇게 짜증나. 나는 왜 정신과를 했을까? 피부 미용을 할 걸. 이런. 교수님 그런 생각 하셨다고요? 네, 왜냐하면 제가 네. 정신과를 하면서 지금 31년 차인데요. 네네. 작년에 그 정신과 30년 하면서 깨달은 1번이 뭔가 이렇게 무심코 생각이 들었을 때 네. 좀 허무했습니다.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깨달았더라고요. 30년 만에 깨달으셨다고요? 네. 진하게 깨달은 거죠. 네. 사실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좀 하고 다른 분들도 도우려고 했는데 그게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걸 깨달으려고 30년이나 했나. 이건 정신과를 안 해도 깨달을 수 있고 마음 피는 것보다는 이거 피는 게 훨씬 도움을 많이 드릴 수 있고 이것도 좋을 것 같고 그러면서 네. 무기력 디톡스를 쓰신 네. 거군요. 네. 그렇긴 하지만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네. 네.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를 어느 정도는 되지만 그래서 이미 우리가 얘기했지만 내 마음대로 되는 걸 그래서 활용해서 우회적으로 하는 거. 그게 이제 어떤 네. 미니 브레이크의 네, 여러 네. 가지 리스트리 되겠죠. 2차 스트레스와 관련된 건 이거죠. 이미 얘기했지만 나쁜 감정은 없다. 불편한 감정만 있다. 불안을 예를 들었는데요. 하지만 얘가 너무 세면 나를 잡아삼키고 내 미래에 영향을 주니 좀 거리 두기는 필요하다. 이런 건데요. 그거에 이제 첫 번째가 사실은 그런 2차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애독자님들께 제가 뭐 옛날에 MBC에서 이렇게 짧은 프로그램 한 4년 DJ 했던 적도 있는데 정말요? 네, 저를 좀 DJ라고 생각해 주시고 네. DJ처럼 멘트를 날리면 네. 우리 3프로 애독자님들 네. 그리고 우리 여행커님은 손흥민이다. 손흥민이다? 네, 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피지컬이 좋은 손흥민 선수도 경기를 마치고 나면 피로, 무기력을 느낀다는 거죠. 왜 손흥민 선수가 느끼느냐? 피지컬이 약해서? 아니죠. 네. 근데 그렇지는 않으시겠지만 혹시 손흥민 선수가 오늘 더 열심히 뛸 걸, 쉬는 시즌에 좀 더 체력 관리를 할 걸, 여기까지는 1차 스트레스입니다. 나 혹시나 말씀드렸지만 신생아도 나이를 먹죠. 손흥민 선수가 작년보다는 어쨌든 내가 뭐 나이가 들었더니 뭐 어쨌든 이러면 이게 다 2차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2차 스트레스가 증폭이 되면요. 1차 스트레스보다 이게 100배쯤 커집니다. 그러면 몸과 마음의 회복이 느려지고요. 내 탓을 많이 하면요. 남의 탓도 증가해서 개인이 모인 조직 전체의 퍼포먼스나 회복 탄력성이 떨어지죠. 저 지금 2차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딱 2차 말씀하신 2차. 예. 근데 2차 스트레스에 빠진다는 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네. 그게 자기 인식, 자기 채찍질을 잘하는 건데 이게 뭐든지 이제 과하면 문제인 거죠. 그래서 내용적으로 열심히 살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오늘 잘 살았다라고 생각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열심히 산 날일수록 뇌는 지쳐서요. 네거티브한 감정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미스매치가 일어나요. 열심히 살았는데 이런 젠장 언제까지 이렇게 생겨.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는 이유가 뭔가.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미니 브레이크와 연동되는 건데요. 메모리 관리가 중요합니다. 메모리 관리? 기억력이요? 네네. 어떤 기억력이요? 미니 브레이크가 뭐에 도움되냐면 에브리데이 메모리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기억력 물어보신 거군요. 그게 이제 무슨 얘기일까 싶으실 텐데요. 그러니까 무기력 디톡스는 가로 케어다 그러면
저는 메모리 케어를 답하고 싶은데 이것도 이 정답이 없는 질문이지만 우리 앵커님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이제 언제가 제일 중요하다 느껴지세요?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미래요. 네네. 당연한 거죠? 네네. 근데 의외로 네. 현재가 더 많이 나옵니다. 아, 현재. 네, 네. 근데 미래도 좋습니다. 이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네네. 그래서 이 정답이 없습니다. 제가 현재에서 빠져나가고 싶어서 되게 네, 미래를 네, 네. 얘기하는 그래서 것 같아요. 아니 좋은 겁니다. 그 미래에 관심을 가지시는 거. 왜냐하면 물론 이제 현재가 중요하죠. 현재에 몰입하고 만족할 수 있다면 그 현재가 모인 게 미래죠. 내 인생이니까. 근데 이제 이게 서로 이제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는 좀 미래와 미래의 영향을 많이 받고 커넥션되어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사실 현재가 중요하다 보니 지금 미래에 관심이 가 계신 거거든요. 미래가 어두운데 오늘 막 몰입이 되고 아마 만족스럽기가 어렵죠. 그렇죠. 네. 그 미래가 사실은 오늘 계속 얘기한 마인드셋입니다. 어떤 아무리 내가 지금 불안하고 여러 요인이 있어도 제가 우상이지만 우울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의 긍정의 정의는 되게 암울합니다. 뭔데요? 컴컴한 그 지하 창고에 네. 있지만 그 벽돌 사이 깨진 벽돌 사이로 들어오는 그 한 줄기 빗줄기를 놓치지 말자 수준의 저는 큰 그 시원한 그 창문 수준의 긍정의 마인드셋을 가지신 분들 보면 너무 부러운데 저는 그 수준이긴 하지만 그 수준이라도 갖는 게 굉장히 그렇죠. 하다는 거죠. 실제로 뭐 회복 탄력성이란 용어, 제가 잘 안 썼는데요. 전에는 왜냐하면 좀 피곤한 용어여서. 근데 사실 중요합니다. 네, 무기력하지 않다는 걸 다르게 표현하면 회복 탄력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회복 탄력성이 있으면 일어나는 게 이제 위기 후 성장이 일어나죠. 네. 솔직히 전 위기도 싫고 성장도 싫습니다. 나는 위기를 안 겪는 대신 성장도 안 하겠어가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거라면 인생에 저는 거기를 표시하겠습니다. 근데 인생은 뭐 위기라는 게 뭐 우리가 보통은 큰 것만 얘기하지만 요즘 뭐 미세 스트레스, 미니 트라우마란 용어가 나올 정도로 삶은 끊임없는 위기에 뭐 변화도 그렇고 연속이죠. 그래서 사실은 위기는 옵션이 아니고 필수고 인생이 전 그 슬프지만 위기다. 인생 자체가 위기다. 늘 위기의 반복이다. 그래서 제가 좀 제안 드리는 게 가치를 감정처럼 느껴보자. 가치를? 삶의 가치를. 이게 뭐 좀 극단적인 주장에는 긍정적인 감정은 거의 없다. 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네. 부정적인 감정이 더 많다. 그게 내가 부정적이어서가 아니라 그런 불안이나 이런 관련된 그 부정적인 감정들이 생존과 연결된 신호기 때문에 훨씬 세다는 거죠. 아이 좋아, 아이 행복해는 감정도 있지만 생각 쪽이 더 많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연습을 해보니까 이게 가치도 약간 감정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연습을 하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오늘 열심히 살았는데 대체로 엔딩 감성은 지치기 때문에 짜증나 할 때 내가 왜 짜증나지? 이런 걸 이제 재평가 리프레임이라고 합니다. 여기 앞에서 얘기한 2차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거죠. 근데 왜 짜증나지? 난 손흥민이었구나. 열심히 뛰었기 때문에 지금 피곤하고 짜증난 거야. 힘들지만 가치 있게 살았어. 나쁘지 않았어. 잘 살았다 그래. 힘들었지. 나빼드. 이제 요 정도로는 그래도 입력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뭐 인위적으로 이제 마인드 컨트롤 차원에서 7시 알람 맞춰서 7시다 이렇게 말을 해서 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연구를 했더니 그 미니 브레이크를 잠깐씩 쳐주신 분들이 하루에도? 낮에 그게 잠깐씩 디폴트 모드를 간 거고 내 안에 있는 작가가
리페어를 조금씩 해준 거거든요. 네. 그걸 해놓은 분들이 하루를 마칠 때 엔딩 감성이 더 좋다. 네, 좀 더 긍정적으로. 베리 나이스는 어렵습니다. 네. 네. 베리 나이스는 나쁘지 오히려 이상한 않았어. 거다. 요 정도로 이렇게 끝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두 번째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미니 브레이크고 뭐고도 다 귀찮다. 내가 무슨 무기력 디톡스 저거 내가 필요한 거 알면서 저거 읽기조차 귀찮다. 맞습니다. 내가 뭐 네. 저거 읽어서 디톡스가 되겠냐. 나 지금 너무 힘들어서 네, 아무것도 네, 안 들어온다. 네, 네, 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주 능동적 무기력이죠. 네. 무기력 디톡스도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니까 짜증나 이러실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무기력 디톡스의 핵심적인 용어가 우리가 자연스러운 건 선 동기부여. 네. 무기력을 또 다른 말로 반대말을 생각해 본다면 동기부여이죠. 네. 모티베이션. 선 동기부여 후 행동이 자연스러운데 한 2, 3년은 무기력의 시대가 갈 거기 때문에 이 방법을 고집하면 전략적으로도 효율적으로도 그 효과가 떨어진다는 거죠. 지금은 좀 피곤하지만 선행동 후동기부여. 이거 바꿔야 되는군요. 동기부여하기 전에 일단 뭐라도 행동으로 뭐 옮겨라. 네. 그래서 액티브 힐링이라는 용어는 제가 비즈니스 잡지에서 본 겁니다. 네. 이것도 트렌드의 변화인데 코로나 이후에 경영대에서 직접 이게 증상 이런 차원이 아니라 마인드 케어가 이게 뭐 일상으로 좀 중요해진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경영 잡지를 많이 읽게 되리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확실히 비즈니스 쪽에서 용어를 예쁘게 만드시는 것 같습니다. 이 액티브 힐링. 저는 사실은 패시브 힐링이라는 용어도 있어서 거기에 속아서 보게 됐는데요. 네. 그 내용을 패시브 힐링 끝내주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데 힐링이 되는. 네, 속았습니다. 네. 그게 그냥 힐링입니다. 옛날에. 액티브 힐링이 굉장히 그 생각과는 다른 점입니다. 너무너무 하기 싫은 거를 동기부여가 안 된 거죠. 네. 억지로 했더니 그냥 행동을 한 거죠. 네. 네. 그랬더니 의외에 힐링이 찾아오는 거. 억지로 했는데 힐링이 찾아오는 거를 액티브 힐링이라 정의하는데요. 네. 이게 사실은 뚝딱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저희 쪽에 있는 겁니다. 이제 우울증 환자분들이 다른 것들 증상들은 좀 좋아지셨는데 무기력이 회복이 안 되시는 쉽게 경우가 회복이 안 되는군요. 경우에 활용하는 어떤 요법 중에 행동 활성화, 선행동 후동기부여, 비헤이비어럴 액티베이션이 행동이 동기부여를 갖고 올 수도 있다는 거죠. 행동 먼저, 그리고 그걸로 자연스럽게 동기부여가 따라오도록 하는 게 피곤스럽지만 무기력한 세상에서는 자꾸 그러니까 마음을 바꾸려고 제 책에도 있는데요. 마음을 바꾸려고 지금 계속 노력하면요. 네. 더 지치고요. 네. 2, 30년 휙 갑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리스트를 정하고 방향은 잘 정해야겠지만 액션 퍼스트. 그래서 자연스럽게 동기부여를 오고 그걸로 또 액션이 더 강화되는 식의 선순환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좀 일단 제가 좀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좀 제가 전 극단적으로 이렇게 이야기 드립니다. 당분간 최소 2, 3년간 회복은 불가능하다. 내가 지금 회복 안 되는 게 이상한 게 아니다. 네네. 자연스러운 거다. 뭐 회복에 대한 여러 정의가 있겠지만 그게 선 동기부여거든요.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더 도전 의식도 있고 의욕도 넘치고 파이팅 하던 그때로 가고 싶은데 안 가는데 그러니까 막 더 2차 스트레스 주고 막 노력해도 안 되는 정상입니다. 그거보다는 버티기란 단어가 좀 허약하고 치사해 보이지만 이거 무기력 시대에는 되게 파워풀하다. 버티는 그 힘이. 네. 마음을 바꾸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행동은 할 수 있습니다. 네. 너무 하기 싫지만 너무 하기 싫지만 할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사실 아침에 오늘 3% 나가 뭐 진료 볼 때는 진료를 봐서 오늘 그런지 3년이 넘었습니다. 네, 저는 요즘 아침에 네. 눈 뜨면 로또 생각만 난지 3년이 넘었다는 사실. 그러나 로또는 터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도 버티자. 네. 저희 이제 썸네일 보고서 이 영상을 클릭하셨을 거고 이제 쭉 들으셨거나 보셨을 텐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것을 지금 하시면 됩니다. 내가 하기 싫었던 그것을 지금 하시면 되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앞서서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게 이 무기력에 대한 극복을 왜 해야 하느냐. 나의 사주팔자를 위해서다. 네네. 그게 정해지거나 혹은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 상황에서 나의 무기력을 극복해야 나의 또 미래가 있는 거니까. 그럼요. 긍정적인 그 마인드셋을 가지신 분의 미래가 긍정적으로 풀릴 가능성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네. 그렇죠. 내가 얼마나 내가 지금 훌륭한 여러 가지 그 콘텐츠를 갖고 있더라도 이 미래를 보는 창이 부정적으로 틀어지면 이게 2차 스트레스 증폭에 뭐 여러 가지 뭐 자존감도 떨어뜨리고 맞아요. 자존감. 부수적인 일들이 생기지만 우리 애독자님들은 이미 안 그러고 계시겠지만 저만 잘하면 되겠지만 우리 함께 더 잘해보자. 네. 저 오늘 윤대현 교수님 만나서 약간 진짜 이게 저의 상담 방송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우리 약간 사익을 좀 사리사욕을 채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약간 이 최근에 이 무기력이 극도로 심해지면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자존감도 너무 떨어지고 이 각도 자체가 제가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었는데 부정적으로 완전 기울어져서 왜 그렇다고요? 왜 그렇게 되셨다고요? 불안과 열심히 살아서 열심히 살아서 손흥민이어서 여도 손흥민처럼 열심히 살아서 그렇다. 근데 열심히 산 거 우리 또 시청자분들이 다 또 인정해 주시니까. 근데 저는 뭐 이것을 단기간에 극복해 내려고 하기보다는 말씀해 주셨던 이제 미니 브레이킹 시간도 스스로 뭐가 나를 좀 이렇게 쉬게 만들 수 있게 하는지도 찾아보고 행동으로 옮기는 걸 요새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데 또 그것도 교수님께서 칭찬해 주셔가지고 더 많은 하기 싫은 행동들을 해가면서 다독거리면서 나를 또 아껴주고 맞습니다. 나의 사주팔자를 위해서 저도요. 좀 더 노력해보고 우리 교수님도 저도 제 사주팔자 중요합니다. 교수님도 열심히 노력하셔서 우상인 교수님이지만 95% 우울감을 가지고 계시는 교수님도 우울감을 조금 떨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신과대화 여러분께 좋은 시간 또 힐링이 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무기력에서 벗어나는 법 오늘 서울대학교 병원 강남센터 정신건강의학과 윤대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무려 6천 명이 넘는 어른들이 모여 세상의 변화를 읽으며 기회를 모색했던 그곳 위즈덤 칼리지가 교보문고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70여 시간의 커리큘럼,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16명이 함께합니다. 투자와 경제, 임형록, 정채진, 조영무, 박석중, 국제, 강성용, 최준영, 신은철, 심리, 김경일, 서은국, 예술, 전원경, 테크, 권석준, 도시, 김시덕, 과학, 김범준, 창의, 최인아, 여기에 월가의 전문가, 펀드스트랩 창업자 톰 리, 그리고 스노우폭스 그룹 창업자 김승호 회장과 함께하는 스페셜 세션까지 최저 수강료 그리고 최대 혜택의 시기 얼리버드 마감 전 지금 수강 신청하십시오.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